안녕하십니까. 노동법과학습니다. 노동법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사회보장법으로 많이 가면서 우리가 이제 노동법이 많이 띄고 있어요. 우리가 특히 노무사와 관련돼서 노무사 시험과 관련돼서 노동법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노동법 1과 2의 관계에서 노동법원은 우리 1차 시험에서는 25문제, 2도 25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노동법 1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이해도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암기할 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법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 이유죠. 그러면 노동법 1과 관련돼서 벌써 11개 법률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근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근기법. 자,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 그래서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예요? 여기 기단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단법. 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산안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산안법. 자, 직업안전법과 관련돼서 직안법이라고 그러고요. 요 법률 하나, 10법률을 15개 오는데도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얼마나 노동법이 암기할 게 많느냐. 근데 기본 원리들이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녀 고용 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서 고평등이라고 그래서 고평등, 고양평법, 그래서 간단하게 고평법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자고요. 자, 최저임금법과 관련돼서 최임법,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과 관련돼서 근태법, 그 다음에 임금채권 보장법으로서 임채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근보법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애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동법 1과 관련돼서는 11개 법률이 중심이 되고요. 우리 노무사 1차에서는 25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11개 법률과 관련돼서 꼭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틀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노동법 2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노동법 2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5개 법률. 오늘은 좀 적네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그 다음에 노조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정진에 관한 법에서 근로자 참여법, 근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법이 있어 노위법, 공무원의 노조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에서 공무원 노조법, 그래서 공노법이라는 게 있고요. 자,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으로서 교원 노조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노법. 그러면 행정법 2와 1을 합치니까 100개, 16개 법률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참 법률이 많습니다. 법률이.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노동법 1, 2와 관련돼서 원리들은 다 같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노동법의 법원이 뭐냐? 법원이라는 것은 늘 이야기해서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거야. 법원, 지방법은 이거 아니에요. 법원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재판규범에 요게 포인트야. 존재 형식이라는 거야. 존재 형식. 자,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잡아두셔야 돼요. 잡아주셔야 되고. 그러면 노동법이 법원으로서 재판규범의 존재 형식으로 삼는 게 꼭 법원이야. 자, 법원의 종류들이 참 많겠죠. 제일 우리가 만만한 게 뭐예요? 성문노동법이라는 게 있어. 성문노동법. 그러면 우리가 성문이라는 것은 뭐예요? 건물이가 글을 이루는 것, 글을 남겨놓는 게 성문노동법이 되죠. 여기에서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있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32조 및 33조가 대표적인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돼. 그러니까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로 2번과 노동돼서 우리 국제 노동관계 법령이 있어. 그러면 노동관계에 관한 법령으로서 근로기준법, 근기법이라고 이야기했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대표적인 노동법의 법원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의 관련 법규들을 노동관계에 관한 기초적, 보충적 규정으로서 노동법 법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법원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근로노동관계법규,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협약이라는 게 있어. 헌법에 따라서 체결, 공포된 조약, 우리나라 비준 공포한 ILO, 에로 협약 등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노동법의 법원의 종류로서, 그 다음에 성문법으로서, 자, 헌법상 노동기본, 그 다음에 노동관계법령, 국제협약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대표적으로 법원을 볼 건 노사자치규범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노사자치규범. 여기에 이제 단체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단체협약과 관련돼서 단체 교섭에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 바로 단체협약이라는 거야. 자,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요 대표적으로 몇 개 우리가 기본을 우리가 따져줄 게 있어요. 자, 민법상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 점검을 하고 가죠. 자, 그러면, 자, 계약이라는 것은, 단체 협약이라는 것은 그 합의라는 거야, 합의. 그래서 민법상 계약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15개의 전형계약이 있다는 걸 꼭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민법상 계약으로서,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대표적인 전형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형계약 정도는 우리가 한번 잡고 들어가자고요. 전형계약.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 암기할 게 그만 암기할 게 많다라는 것은 요 교수님을 꼭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암기의 대가로서 우리 지밀러 교수님이 있어요. 지밀러 교수님. 이거는 이 사람은 암기 비법으로서 어떻게 해야 암기를 잘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요 지밀러 교수는 7개 항목을 추가되면 7개 항목을 넘어버리면 암기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노동 1, 2만 해도 아까 노동 1 몇 개? 11개가 있고요. 노동 2와 관련돼서 5개 법률이 있어. 정체가 16개 법률이야. 그러면 16개 법률을 어떻게 그런 걸 많은 걸 외울 수 있는가? 그러면 지밀러 교수님이 하신 7개 항목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서 그러면 뭐가 나와 있느냐? 여기 한번 보시죠. 그러면 7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7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컴퓨터 칩과 관련돼서 파일이 7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자고. 그러면 7개 항목을 절대 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7개 항목에서 규칙과 공통점을 우리가 잡아 두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7개 항목을 잡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지밀러 교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뭐예요? 여기 우리 현대사회는 팔자 신세를 많이 하죠. 자, 사주팔자. 자, 팔자가 바뀌려면 사주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주팔자라고 많이 하게. 사주팔자. 그러면 지금부터 당장 뭐에 2가지만 실천을 하자. 2가지만 실천하면 우리가 사주가 바뀔 수 있어. 사주도 바뀌어요. 사주도. 그러면 사주라는 것은 2가지만 잘 우리가 해도 바뀐다. 첫 번째 뭐예요? 자, 청소를 열심히.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봐요. 약속을 하게 되면 약속을 자기 자신과 나 노동법 올해 시험 보기로 노무사 시험 보기로 했어. 그러면 올해 무조건 내가 뭐예요?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합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기의 약속을 부단히 노력한다라는 거야. 두 번째는 저희가 자, 봐봐요. 청소를 잘 해보자. 청소. 이제 그러면 선생님 수험생인데 무슨 청소를 합니까? 우리가 기본서 예약집을 잘 정리정돈하는 것도 일종의 청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팔자가 바뀔 수 있는 비법은 뭐냐? 약속과 청소를 잘함. 그러면 2가지 공통점 뭐예요? 바로 부지런함이야. 부지런함.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민법상 계약과 관련돼서 지밀러 교수 한번 잡고, 그러면 민법상 계약과 15개 전형 계약을 뭐예요? 정리정돈을 우리가 해봅시다. 청소라는 것은 정리정돈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원리를 보죠. 우리가 재산이라는 게 있어. 재산. 자, 재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바로 뭐예요? 자, 우리가 자, 정려 매매 교환이 있다라는 거야. 15개 전형 계약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와 관련돼서 자, 대차와 관련돼서는 소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어. 소사임이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와 관련돼서. 자, 몸으로 때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용계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용, 그 다음에 도급,
그 다음에 현상관공, 자, 이임, 자, 이임, 그 다음에 조여가 돼, 조여. 자, 그러면 고용, 도급, 현상관공, 이임, 임치, 그 다음에 조합계약, 여행계약이 바로 몸으로 때우는 거야. 자, 기타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종신정기금이 있고요. 자, 기타. 자, 종신정기금과 하해계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해계약. 자, 대표적으로 그러면 요 민법상 계약과 관련돼서 15개 정형계약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여, 매매, 교환, 그 다음에 대차와 관련돼서는 소사임,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가 있어. 그럼 몸과 관련돼서 거도인, 몸으로 때우는 거, 고용, 도급, 현상관공, 임치, 조업, 그래서 조합계약, 연계약이 있어요. 종신적임금, 하해계약. 대표적으로 이제 노동법과 관련돼서 계약되는 게 이제 고용계약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민법상 계약과 관련돼서 15개 전형 계약과 관련돼서는 꼭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요거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단체 협약과 관련돼서 단체 협약이 노사자치규범이 될 수 있어. 단체 협약,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 요거죠, 합의. 자,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의 채무적 부분으로서 노동조합, 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근거한 법원성이 양된다. 이거죠, 계약이라는 거야. 계약이라는 거야. 자, 규범적 부분은 노조법 33조에 따라서 조합원과 사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노사자치규범과 관련돼서 단체 협약도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지역규칙이 있죠. 지역규칙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 지켜야 할 복무규율이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에 관해서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작성되어 근로자에게 집단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뭐라 그래? 지역규칙. 우리가 민법에 가다 놓으면 약관 규제, 법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규칙. 여기서 자, 사용자의 여기 일방적 작성되어 여기가 이제 허인 들어서 근로자에게 집단적,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칙, 이게 바로 지역규칙이 돼. 그러면 지역규칙도 법원성을 인정할 건가? 그래 역시 결론은 법원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근거로 하느냐? 근로기준법 97조에서 규범력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내용을 형사하는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 그래서 지역규칙도 지역규칙도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 근로계약이죠.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쌍무계약이야. 그래서 쌍무계약이야. 그래서 계약의 의미를 우리가 잡아라는 겁니다. 자, 쌍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출연행위라는 게 있어. 그러면 출연행위, 비출연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출연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대가성이 있는 거겠죠. 그럼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 대표적으로 유상, 무상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반대말은 뭐가 돼요? 바로 편무계약이 돼. 편무계약이 돼. 쌍무계약은 당신과 나의 관계, 이게 당사자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된 쌍무계약이다. 그러면 쌍무와 편무가 또 한 쌍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우리가 또 한 쌍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동법도 그렇지만 우리 노무사 시험에 민법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도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 맞아요.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틀렸어요. 자, 유상계약과 관련돼서 유상이지만 편무계약이 있어. 그게 대표적인 현상광고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따져보면 자, 그러면 무상계약과 편무계약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편무계약을 우리가 형성하고 있어. 자, 그러면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야. 근데 편무계약은 언제나 무상계약이다. 이러면 틀려요. 특히 민법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관계, 무상계약과 편무계약의 관계를 우리가 잡아줘야 돼. 그러면 쌍무, 편무, 유상, 무상 우리 의미가 되죠. 그래서 근로계약도
자, 그러면 근거는 건기법 2조 1항 4호에 나와 있어요.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계약도 근로관계를 규율함으로써 노동법에 뭐가 됐다? 법원이 된다라는 거. 근로계약의 의미도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노동 간행은 어떻게 될 건가? 노동 간행. 자, 노동 간행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행동 규칙이겠죠. 그러면 노동 간행은 성문화되지 않은 채 노사관계 현장에서 근로조건, 직장 규율에 관해 장기간, 요걸 포인트예요. 자, 장기간 반복, 계속된 처리 방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노동 강의 법원성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법원성과 관련돼서는 교사 명의 사학이라고 키워드를 좀 잡아놔요. 자, 판례는 노동 간행이 기업사의 일반적으로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이면서 규범적 사실행위로서 명확히 성인되거나 자, 기업의 그 구성원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채 기업의 내용에서 사실상 제도의 확립사, 그래서 확립되었다고 할 정도의 규범의 의식에 의해서 지지될 정도라면 법원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래서 자, 앞으로 노동법은 우리 노무사 1차, 2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법이 1차지만 우리 노동법과 관련돼서는 우리 2차 시험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노동 가능의 법원성을 이렇게 한번 정확한 단어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 그래서 자, 교사 명의 사가 확립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교사 명의 사학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노동 가능의 법원성을 인정해서 요 6자가 들어가줘야 노동 가능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아무런 자, 기업의 구성원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대로서 확립되었다고 할 정도의 규범 의식에 의해서 지질될 정도라면 이거는 법원에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노동 가능도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장기간 반복 계속 처리된 방법을 그 다음에 노동 가능의 법원성. 자, 한번 외쳐봅시다. 교사명의 사학. 다시요. 교사명의 사학 판례는 노동 가능도. 요 대표적인 키워드들이 들어가야 돼요. 자, 노동조합의 규약은 어떻게 될 건가? 규약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규약. 그러면 노동조합의 규약. 노동조합의 조합 규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노동조합의 운영,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으므로 단결권 범위 내에서 요거 단서가 들어가야 돼요. 단결권 범위 내에서는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으므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노동조합의 규약도 일종의 뭐라는 거예요? 단결권 범위 내에서는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의 존재 형식으로 노동조합의 규약도 일종의 뭐예요? 자,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단결의 범위 내에서 법원성을 인정돼야 된다. 자, 법원의 경합이죠. 자, 법원의 경합. 법원의 경합은 뭐예요? 법원의 경합. 일반 법하고 특별법이 싸우면 뭐가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 경합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동일한 내용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어느 규범이 우선 적용되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법원. 그러면 그걸 봐봐요. 제일 기본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일반법과 특별법의 싸움이에요. 특별법. 그러면 일반법하고 특별법 싸움은 누가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원의 존재 형식과 관련돼서 우리가 따져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의무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것도 경합할 수 있는가? 요거는 이제 경합이라고 그러는데 봐봐요. 자, 만취된 미성년자도 뭐예요? 법원이 아니라 뭐와 경합할 수 있느냐?
많지.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죠. 어사 무능력자야. 그래서 무효야. 자, 미성년자 관련돼서는 뭐예요? 요거는 제한능력자와 관련돼서는 취소예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경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효과적인 측면이야. 효력으로서. 그래서 무효와 취소에. 그래서 이중효라는 말을 쓰게 되게요. 그럼 만취된 미성년자는 무효로도 주장할 수 있고 미성년자 즉 취소 사유로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누가 하느냐, 경합하느냐, 누가 선택 경합하느냐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법원의 경합. 그러면 첫 번째 이거죠. 어느 규범이 우선 적용될 건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일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야. 모든 법원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주교한다. 그러면 법률하고 헌법이 싸우면 뭐가 문제이게? 헌법 우선의 원칙이죠. 법률이 그러면 헌법에 위반됐다. 그게 헌법 불합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원칙으로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새로운 게 우선이죠. 독립법이라도 신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래서 신법 우선의 원칙. 세 번째가 관련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면 법원의 경합과 관련돼서 첫 번째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거. 자, 우리 조건 우선의 원칙, 유리 조건. 유리한 게 우선. 자, 유리라는 겁니다. 자,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어. 하위법 법원이 상위법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 자, 하위법률이에요. 하위법률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법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 것. 그래서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야. 자, 일반 원칙으로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와 관련돼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러면 우선의 원칙도 하위법하고 상위법이, 하위법이 유리하다면 하위법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야. 다른 법령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노동법 특유의 법칙 이거죠. 참 그렇죠. 근로자는 약자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법 영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노동법 특유의 원칙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요거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특유의 원칙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유리 조건의 원칙과 관련돼서 의의를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시죠. 자, 적용 여부겠죠. 어떻게 적용될 건가? 문제점이에요. 자, 노조법. 자, 단체 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조법 33조 1항에 요 문제점을 적용. 여기에서 위반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뭐가 위반되는 건가? 그러면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위반은 이 위반이 뭔가? 위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위반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견해이 대립되고 있다. 문제점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학설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유리 조건 우선 부정설이돼. 절대적 효력설이 되겠죠. 자, 노조법 33조 제1항의 위반은 협약상의 기준과 다른 근로조건을 의미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원은 스스로 계약 자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조조합의 집단적 규제에 따른다는 점. 세 번째, 개별 교섭을 허용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유리 조건 우선 부정설, 절대적 효력설을 우리가 잡고 있어요. 자, 유리 조건 우선 긍정설이 있어. 최저 조건이라는 거죠. 단체 협약은. 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의 최종 기준을 정한 것이며 노동조합의 단결력보다 근로조건을 위에 둬야 한다는 점. 단결권 침해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유리 원칙을 긍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검토사항과 관련돼서 자, 유리조건, 우선, 부정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자,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2차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 도덕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우리가 약수를 하라 그러면 뭘 잡아야 돼? 자, 의의를 잡아야 돼. 2차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의의. 그 다음에 의의를 잡아서는 뭘까요? 요건. 요건이 되면 이제 효과가 잡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건, 의의, 요건, 효과. 이게 바로 자, 우리 법대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 방식이야. 그래서 의의, 요건, 효과라는 걸 규정해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효과는 뭐냐?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을 거예요. 이게 바로 법률 요건이야. 이게 바로 법률 효과야. 그럼 법조문이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야. 의, 요건, 효과로 구성. 법조문이 그렇게 구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둘 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사실. 자, 법률 요건이 있고요. 법률 요건. 그래서 법률 효과라는 게 있어. 법률 효과. 효과라는 게. 그러면 법률 사실이란 뭐예요?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 바로 법률 사실이야. 법률 요건은 뭐예요? 법률 효과. 우리 학창 시절에 원인이라고 배웠죠? 원인을 배웠으니까 뭐가 나왔죠? 결과가 나와. 결과. 이게 바로 결과가 돼. 결과가 돼. 그러면 법률 효과의 원인이 법률 효과니요. 법률 요건의 결과가 바로 법률 효과가 된다는 걸 생각해 두셔야 되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책을 읽을 때 항상 자, 정리정돈을 한다. 그러면 자, 의의와 요건과 효과로 구성이 돼야 돼. 그래서 자, 법률이란 무엇이라 하며 이러이러한 요건을 구성하고 이러이러한 효과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 법조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로 쓸 때는 뭐예요? 1 이렇게 써 들어가요. 1 자, 2 자, 2,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안의 문제를 제기를 해놔야 돼. 문제 제기를 해놔야 되겠죠. 문제 제기. 여기는 이제 법률의 검토사항이 들어가야 돼. 검토사항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효과와 관련돼서 결론을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논술의 문제의 요약집을 잡을 때 우리가 기본적인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약술하라. 자, 논술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할 때 의 부분을 잡고 적용 여부, 문제점이 무엇인가? 문제점에서 우리가 잡는 다음에 학설, 유리조건, 부정설. 아까 봤죠?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유리조건, 우선, 검정설, 최저조건. 여기에 대해서 검토는 유리조건, 우선, 부정설. 조합원은 스스로 계약자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개별 교섭까지 허용한다면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침해와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기업별 협약이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 협약이 정한 근로 조건에 관한 규정은 최저 기준인 동시에 그 최고 기준으로서 양면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유리 조건 우선 부정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죠. 자, 관련 판례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죠. 이제 관련 판례. 자, 단체 협약 규정과 지역 규칙 규정을 달리 정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단체 협의 규정 경위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체 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지역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 협약의 규정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 협약에서는 당연히 지역 규칙상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 봄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뒤 단체 협약에 의해서 지역규칙상의 면직 기준에 관한 규정은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할 것이다. 그렇게 대판 2002년 12월 27일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를 이제 몇 개 우리가 봤고요. 우리가 더 보죠.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자, 근로자를 어떻게 잡아줄 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련 법규성이죠. 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요게 이제 근로자 기준입니다.
자, 관계없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게 바로 근로자야. 그러니까 임금 목적이라는 게 여기 단서가 우리가 붙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개념은 우리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에 우리가 규정을 해놨다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 자, 한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근로자라는 거. 자, 그러면 법률 의미 분석을 한다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가 뭐냐? 그러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기 때문에 사무직, 생산직, 정규직, 임시직 등은 분류한다. 여기 임시직도 들어간다는 걸 우리가 적어놔야 되겠죠. 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를 목적으로 하므로 보상 또는 임금, 이의 이익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 그렇죠. 임금 이익. 그러면 이 부분의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돼. 사업 또는 사업장, 사업이란 하나의 활동 주체가 유기적인 관련 아래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즉 사업이라고 그래. 사업장이란 작업이 수행되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으로서 장소적 개념을 말한다. 아까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럼 임시직도 포함되고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무상이라면 이때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자, 근로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사업 또는 사업장이 사업주에 고용되어 이를 위하여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래서 자,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자 해당하려면 근로 기준을 근로자가 된다. 그러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다음에 임금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장 또는 사업장 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걸 뭐라고 그래? 근로자야. 자, 이제 노동법 이제 시작을 했어요. 노동법안과 관련돼서 11개. 그 다음에 노동법서는 우리가 5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법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법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법원의 경학과 관련돼서, 자, 일반법으로서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상위 우선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놓고,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서 근로자, 노동자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우리가 잡았어요. 자, 노동법과 관련돼서는 우리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멋있게 우리가 노동법을 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